좋아요, 구독. 또 마지막으로는 요즘에 또 희한하게 시장에서 계속 부각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쪽에 물론 전황이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 이거는 또 아직은 진행이 중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면서 또 재건주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일단 가장 먼저 이번에 저희가 주말 사이에 또 깜짝 놀란 뉴스가 있습니다. 바그너 그룹이죠. 네네네네. 네, 용병 집단 쪽과 약간 갈등이 있으면서 또 모스크바 200km 안까지 진압했다. 네.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우리 네. 평론가님은 혹시 그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해서 네.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거에 대한 흐름을 갖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건 뭐 전문가들도 예측이 상당히 엇갈리는데 네. 이거 하나는 분명한 것 같아요. 네. 러시아의 체력이 만천하에 공개가 됐다. 아, 그렇죠. 네. 네. 그 러시아의 혼란은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네. 그게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어떤 전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내가 뭐 군사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그렇지만은 러시아의 어떤 동력, 음, 그 힘은 분명히 약화된 거 아니냐.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러시아의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네. 마지막으로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강경수단을 쓰겠죠. 자신의 위상을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 유지하기 위해서 네. 굉장히 어마무시한 어떤 강경책들을 갖다가 계속 토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반발 세력들은 그 힘을 갖다가 점점 키워갈 거고 네. 푸틴의 어떤 장악력, 그다음에 러시아의 힘 자체는 그 추동력 자체는 계속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게 일견 좋아할 것 같지만은 네.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기존 질서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파열될 때는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네. 그게 뭐 단기에 그치든 중기에 그치든 장기에 그치든. 네. 그러니까 그 러시아 자체의 어떤 추동력이 약해지고 러시아 힘이 약화된다는 거는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분명 좋은 일이지만 네. 그렇지만 당분간은 혼란을 피할 수는 없을 거다. 네. 그 혼란이 어떤 형태로 귀결될지는 네. 사실은 그거는 그 부분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희 뭐 러시아도 가보지도 않은 예, 저희들이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제가 뭐 감히 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진 않을 텐데 네네네. 저희가 알고 있던 러시아의 뭐 힘, 그렇죠. 뭐 국방력, 예. 뭐 결속된 이미지 이런 건 많이 훼손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훼손되는 거죠. 그렇게 네.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기존 질서가 무너지는 건데 네. 그 기존 질서가 무너질 때는 항상 파열음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파열음이요. 예. 그러니까 혼란은 불가피할 거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게 시장에 뭐 일부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는 얘기들 갖다가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글로벌 시장 전체로 놓고 보게 되면은 그 혼란을 갖다가 흡수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죠. 일종의 불확실성의 예. 증대를 의미하는가 증폭을 의미하는 거니까 네. 그런 기간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많이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도 재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재건 얘기를 하는 게 맞겠느냐? 근데 벌써 유럽에서는 영국에서 벌써 회의가 열려버려요. 예. 재건 회의가 예. 뭐 앞으로 돈이 뭐 몇백 조가 들어간다. 네네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빠른 걸까요?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라는 거는 네. 그 전에 우크라이나 개혁 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의 개혁 연자. 회의요? 예. 그 개혁 회의라는 건 사실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전제로 예. 사실을 그 우크라이나가 어떻게든지 그 개혁시켜 보자. 부패도 네. 상당히 심한 나라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EU 가입을 위해서 충족시켜야 되는 어떤 스탠다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참 미흡하니까 네. 어떻게든지 우크라이나를 개혁시켜 보자는 의미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거고요. 네. 이게 이제 재건 회의로 이름을 바꾼 거는 사실 지난해 7월부터죠. 예. 그게 스위스의 그 루가노인가요? 루가노에서 열렸어요. 네. 거기서 이제 루가노 선언이라는 걸 갖다가 했는데 네. 그 핵심은 그거예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봤어요.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요한 돈이 한 7,500억 달러 정도 된다. 우리나라 네. 돈은 한 90조, 100조 정도 예. 얼추 되겠죠. 네. 그중에 이제 3천억에서 5천억 달러 정도를 네. 러시아에서 압류한 재산, 네. 그다음에 울리가리에 러시아 신흥 재벌들의 그 압류 재산을 갖다가 팔아서 충당을 하겠다는 게 네. 일단은 이제 이게 그 1차 네. 그 재건 회의의 그 어떤 선언이었고요. 네. 네. 2차 재건 회의가 말씀하셨듯이 이제 런던에서 열린 거죠. 네. 네. 근데 우리가 이 재건 회의라는 걸 갖다가 네.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네네. 성격 자체를. 예. 이 재건 회의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재건이냐? 그렇죠. 재건을 물론 상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 회의의 목적은 뭐냐면은 예. 사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 투자 네. 이거에 대한 어떤 홍보의 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투자를 해라. 예. 그 다음에 거기 원조를 해라. 네.
그럼 우리가 재건할 때 아, 우리가 재건할 때 네. 그거에 비례해서 그런 거죠. 어느 정도 뭐 이게 뭐 이런 걸 해주겠다. 네. 그래서 이번 재건 회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기대 때문에 네. 사실은 1차 때는 한 38개국이 참여했는데 이번에 한 61개국이 참여했고 예. 그다음에 뭐 기업인들도 한 1,000명 정도가 몰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돈 되다 보니까 다 냄새를 맡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영국에서는 미리 기업인들을 좀 섭외를 했습니다. 네. 그쪽에 좀 원조라든지 수자를 할 기업들. 그 우리나라의 현대 엔지니어링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데. 네, 네. 뭐 일본의 뭐 히타치 뭐 에너지, 네. 그다음에 뭐 필립스라든지 뭐 그다음에 시티그룹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 다 거기 참여를 했어요. 다 냄새 네. 맡고 뭐 달려오셨네요. 당연히 네. 기업이라고 하면은 네. 사실은 그 재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네. 일종의 뭐 시장에서는 10년 동안 한 1,000조 정도가 필요할 거다. 네.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그런 돈이 있느냐 이거죠. 그렇죠. 예. 러시아의 암지 재산을 판다고 해도 네. 사실은 1년으로 따지면 한 500억 달러의 외국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돈을 갖다가 유치하는 게 일단은 굉장히 급해요. 아. 이 투자를 이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네. 그런 목적들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일부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재건 폭압이라는 것도 해요. 네. 그게 우리나라 이제 모 국립대랑 예. 뭐 유라시아 경제인 협의회 뭐 이런 데서 이제 이번에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했다라고 합니다. 예. 거기서 이제 우크라이나 대학들도 거기에 참여를 했고요. 네.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일부 뭐 건설 업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그 우크라이나의 특정 시와 뭐 MOU를 맺었다. 아. 그래가지고 또 뭐 토건 회사 또 급등했었죠. 뭐 예. 엄청 예. 급등했다. 네. 그 기회를 이용해서 또 유상증자를 했다. 그리고 보니까 예. 대주주는 거기다가 또 다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참, 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이 MOU라는 거에 굉장히 주장을 하는데 MOU라는 건 그냥 법적 구속이 없습니다. 접속이 없는 그냥 증서예요. 맞습니다. 약속을 했다고 하지만 그 약속 자체 우리가 친구들이랑 약속해도 잘 안 지키는데 한국 사람끼리도 안 지키는데. 예. 그게 무슨 뭐 그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걸 포장을 해서 네. 뭐 주가가 홀홀 날아가고 그 기회를 뭐 틈타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유상증자하면서 대주주를 빠져나가고 하는 사례들 이게 욕 좀 시원하게. 이게 한국 주식시장에서 그러면서 또 그 일부 증권사 리포트 보면은 재건에 뭐 1,200조가 들어가는데 뭐 엄청난 수혜를 갖다가 뭐 우리나라 건설회사라든지 뭐 기타 뭐 기반 시설을 갖다가 구축하는 회사들 같은 게 엄청 좋아질 거라는 장밋 미래를 내는데 네. 뭐 우크라이나가 바보입니까? 그다음에 네.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이유라든지 네. 미국이 근데 우크라이나를 재건할 때 뭐 당연히 기득권을 요구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야 네. 우리가 니들 얼마나 도와줬는데 원조를 얼마나 엉뚱한 한국 해줬는데, 같아. 예. 한국은 얼마 줬어. 그렇죠.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우크라이나 재건을 시작하게 되면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건 분명하겠죠. 네. 그렇지만 그 수준 금액 자체가 과연 얼마가 될까?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네. 그 MOU 몇 장 가지고 주가가 홀홀 날아간다는 게 과연 이게 상식적인 일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원래 상식적이지 않은 일도 많이 비일비재하긴 합니다. 예, 근데 예, 저희는 예. 그걸 잘 교통정리해 가서 예, 예. 또 잘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래가는 게 저희 경제사부가 할 일입니다. 예, 예, 예. 그러면 혹시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네.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고 게다가 또 혹시나 네. 중국이 경기 부양책 때문에 네. 또 부동산 불쏘시개 역할하고 인프라 또 다시 건설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졌을 때 네. 그래도 수혜를 볼 만한 섹터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의 그 경기 부양 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건설 섹터라든지 지금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네. 쪽으로 어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에 그거는 뭐 글쎄요 그쪽 네. 부분에 얼마나 수혜가 있을지는 뭐 개인적으로 의문인 상황이고요. 네. 건설 섹터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중동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동 쪽으로요. 네, 중동 쪽으로는 뭐 수주가 뭐 얼마 전에 사우디에서 터졌고 그렇지 뭐 현대건설입니다. 그런 수주들이 네. 또 이어질 가능성이 뭐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쪽 부분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건설 섹터에 슈퍼 사이클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건 약간 좀 오버한 것 같아요. 아, 해외발 얘기하시는 해외발, 예, 예, 예. 해외발 뭐 슈퍼 사이클이 온다라고 보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버인 것 같고요. 네. 사실 뭐 사우디라든지 아니면 중동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붐들이 분다고 하더라도 네. 그쪽에 그 수주를 갖다가 그 한국이 네. 그 어떻게 보게 되면은 과거처럼
그 완전히 저가 수주 음. 형식으로 공략을 해서 네. 뭐 수주를 갖다가 어느 정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따오고 하는 거는 네. 사실은 지금은 좀 어려운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 그러면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네. 뭐 엔지니어링 부분이 됐든지 플랜트 부분이 됐든지 간에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그 좋은 가격의 수주를 받기 위해서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동에 어떤 사이클이 온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기술력이 커버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 네. 기술력 자체를 갖다가 중동 국가들한테 충분히 인식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는 예. 이제는 그런 단계가 됐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 건설 회사들, 가령 네. 엔지니어링 회사들 같은 경우에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서 절대로 뒤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들이 네. 네.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확인이 돼야 되지 않느냐. 뭐 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게 또 말씀하셨듯이 네네네. 이게 진짜 막 어떤 큰 뉴스다라고 생각했으면은 아마 다른 해외 건설에 강점 있는 회사들이 네네. 다 같이 한번 움직였었을 거예요. 예, 그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근데 예. 현대건설만 잠깐 움직이고 뭐 대표적인 삼성 엔지니어링 네네,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움직임 잠깐 나오다 그냥 거의 잠잠한 거 보니까 예, 이게 너무 기대감을 키우기는 좀 그렇다.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안쪽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또 하반기 되면 네. 수주의 변화가 막 툭툭 나올 것이다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서 예. 뭔가- 저도 뭐 그러길 기대를 해요. 근데 네. 수주 자체라는 게 수주만 했다고 해서 그게 의미가 있는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수익성이 중요하죠. 수익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냐. 네. 실적이 중요한 거냐, 수익이 중요한 거냐. 네, 결국은 수익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유심히 봐야 되는 거고요. 예. 수주가 잇따른다고 해서 과연 그게 수익성을 갖다 보장할 수 있는 거냐라는 거에 대한 어떤 투자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전반적인 상황을 봤었을 때는 예. 아무래도 이제 나오는 이제 그 해외 쪽에 대한 변화들 네네. 체크하면서 보자라고 예, 보시는데 예. 그러면 조금 더 나가서 예. 원자력 관련된 쪽은 저희가 또 성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원자력 관련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굉장히 좀 밀었고 네. 또 투자자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인데 네. 원자력을 갖다가 수출하려고 하게 되면은 네. 진짜로 수주를 갖다가 많이 따르려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미국의 특허 문제를 어떻게 넘어야 되는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나라가 네. 뭐 그 애를 쓴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사실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제가 생각하기엔 장벽 하나를 넘어야 된다. 네. 결국에는 미국과의 어떤 합의 네.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우리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렇지만 미국이 태클을 걸고 넘어가니까 네. 결국은 뭐 좀 유야무야 되는 뭐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그것만 해결되면은 좀 그것만 해결된다라고 하면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음. 있다라고 얘기하겠죠. 네네.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특허 비용으로 과연 미국한테 얼마를 줘야 되느냐. 네. 뭐 이런 부분들 좀 유심히 봐야 될 또 것 같아요. 그것도 수익성이겠네요. 예, 결국 이만큼 수주해도 지들이 다 가져가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거. 예.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주식 투자에서 네. 그게 갑의 위치에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렇죠. 예. 갑에 못지않는 힘을 갖고 있는 슈퍼을의 위치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뭐 일반적인 모멘텀에 따라서 가령 뭐 중동에서 수주가 터졌다거나 네. 아니면 원자력에 대한 어떤 수주가 터졌다거나 네. 이런 거는 일시적인 모멘텀은 얼마든지 될 수가 있어요. 네. 뭐 모멘텀을 추종하는 어떤 투자자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어떤 모멘텀을 따라서 투자를 하는 거. 뭐 이것도 저는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네. 적어도 중장기적인 어떤 투자의 관점으로 투자를 바라보시는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은 모멘텀 투자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제가 보통 좋은 얘기 나왔는데 네네네. 주가는 그게 딱 반영되고 바로 훅 빠지는. 그렇죠. 네. 예, 제가 예, 셀론이라고 예, 그러죠. 예, 이런 예, 것도 예, 허다하게 발생하는 아주 네네네. 정글 같은 주식 시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호재가 발표가 되면 주식은 조정을 받죠. 네. 그렇지만 조정을 받고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은 뭐냐? 그건 바로 펀더멘털이 보장이 그렇죠. 되면 올라갑니다. 네. 그렇지만 완전히 모멘텀에 기댄 어떤 그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끝이죠. 거기가 끝이고 더 네. 하락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네네. 뭐 이런 점을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 아직 체크해야 될 게 많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저희가 움직이는 시장이 먼저 반영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너무 앞서가지 말자. 네, 그런 쪽으로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전반적인 내용들 한 섹터들 좀 점검을 해봤는데 일단 귀가 편안하시죠? 우리 평론가님께서 나긋나긋한 목소리, 네. 어떤 이제 거대하신 분께서 막
쏟아내셨던 그런 귀합하는데 좀 귀가 살 것 같아요 저는요. 예. 그래서 아마 배종찬 소장님은 물론 예, 거성이시지만 저 다른 쪽에서 또 다른 뭐 정치 프로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예, 예. 예. 그쪽으로도 또 한번 갔다가 또 가서 한번 터시고 오셔. 네, 예. 아니 저는 전투에 대해서는 뭐 특히 할 말이 없습니다. 아, 예. 예, 예, 저- 예. 예. 그렇습니다. 오늘 준비하는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한 세 가지 큰 섹터와 함께 가장 중요한 거는 2차 전지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 경제사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